이제 성공은 마케팅으로 통한다. 적자생존, 무한 경쟁 시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당당히 살아남는 법이 여기 있다. 인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명쾌하고 전문적인 해설 마케팅 전문가 박성현 교수. 시청자 입장에서 마케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개그맨 이창명.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브랜드의 이유 있는 성공 스토리와 시장을 리드하는 실전 마케팅 비법.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마케팅 비법 전서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이창명입니다. 박성현입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흔히 격세지감 많이들 하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경제에서도 통용되는 얘기 같습니다. 저 어릴 때 70년대만 해도 연필 하나, 운동화 한 켤레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애들 연필 하나도 몇백 종류가 넘습니다. 그만큼 시장 경쟁이 심화됐고 또 기업들은 고객 잡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세상의 움직임이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아주 빨라져서요. 60, 70년대에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매스 마케팅의 시대였다면 90년대 이후로는 1인 10색의 아주 다양한 그런 고객들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더 어려워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고객 감동, 고객 만족, 고객 행복 등 고객 중심의 기업 철학이나 마케팅 철학 없이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한때 고객은 왕이다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 비유도 더욱 강해져서 고객은 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네. 만족시키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가까이 해야 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까다로운 존재. 아내.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상당히 어려우시겠네요. 네. 오늘의 마케팅 신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고객이 원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사는 도전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과 놀이이며 누구의 가슴 속에나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친숙한 것이다. 산에 오르는 행위를 스포츠 전략으로 내세운 브랜드. 등산복 전문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가 젊고 다이나믹한 대중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성공 비화를 공개한다. 국내 아웃도어 용품 업계의 자존심을 지켜온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좀 다릅니다. 예, 여느 때하고는 좀 틀린 느낌이 있습니다. 유난히 기골이 단단해 보이시고, 왠지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고, 일단 체격에서 단단한 어떤 뭐 평소 등산이라든지 마라톤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 같은데, 운동 어떻게 많이들 하시나요? 예, 뭐,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예.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탄생한 지 35년이 지났으니까 아웃도어 용품 중에서는 어떤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70년대는 등산복이 뭐 따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장 유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말씀처럼 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등산복이 뭐 따로 특별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저희 용어로 니카바지라든지 좀 무릎까지 오는 예. 이런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네. 90년대 중반까지는 네. 등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캠핑 쪽에 좀 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월드컵 직전까지는 예. 좀 기능성을 좀 많이 추구하면서 아웃도어 의류들이 좀 성장을 많이 했고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웃도어 제품들도 뭔가 이 패션성이 좀 가미가 되면서 컬러라든지 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이 고객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교수님 요즘에 그 등산용품 보면 굉장히 패셔너블해요, 진짜요. 그렇죠? 어떻게 뭐 마치
패션쇼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마저 듭니다. 등산복인지 평상복인지 잘 네. 분간할 수 없는 네. 그런 옷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네. 특히 요즘 백화점에 가보면 이 등산용품이나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외국 브랜드들이 많이 눈에 띄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7년에 아웃도어 시장 전체 규모를 약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보셨듯이 그 중에 순수 토종 브랜드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한 2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전체가 또 수입 브랜드, 해외 브랜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엄청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등산이나 아웃도어 스포츠가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많이 즐기는 걸로 보통들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 남성들 위주의 시장이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저희 멤버십 카드의 구매 고객 비율을 보면 네. 여성분들이 한 55% 정도의 구매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기업들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코롱의 경우도 한 2003년 이후로 브랜드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그 본사 1층에 오시면 네. 신호등이 커다란 게 2개가 있습니다. 네. 시내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인데 네. 이 신호등은 우리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빨간불이면 현장 상황이 안 좋다. 노란불이면 미흡하다. 예. 파란불이면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나오게 되면 예.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끔 돼 있고 네. 그 해결이 된 후에야 저희 그 파란불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스템을 매장 스탑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브랜드의 나이로만 따진다면 중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관리에 대한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롱 스포츠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73년) 런칭된 아웃도어 브랜드 코롱. 스포츠 의류로는 독보적 자리를 지켜왔으나 시대가 변하자 한계에 부딪혔다. 시대 흐름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필요했던 것. 먼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시작,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쉽게 말해 브랜드가 늙었다는 인식이었던 것. 아저씨들의 옷, 부모님의 옷이라는 반응이었다. 34년이 된 브랜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브랜드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저희가 비즈니스를 중점으로 하는 그 아웃도어 등산 쪽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20, 30대의 젊은 층을 공략하는 것이 웰빙 바람이 불면서 여가 시간을 가벼운 운동으로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당시 젊은 층에서는 외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스포츠 의류에 대한 일시적 트렌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현재 그 아웃도어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1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접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바람막이 자켓이나 면 티셔츠, 그다음에 뭐 가방 이런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캐주얼로 사용하면서 많이 그게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은 무엇보다 기능성으로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등산을 하고 그러면 땀이 많이 나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성이 흡수석권이 잘 돼야 되는 소재로 손진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능이. 요거 일반 병은 제품학인데 떨어지고 이거 흡수조건 안 되네. 생산 안 되네요. 유연제 처리. 유연제 처리했어요? 지금 이거로 딱 말씀하죠. 잠깐만요. 뭐야? 이거 한번 그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컵수제도 아니고 뭐야 이거? 이게 또 흡수성의 또 대표적인. 흡습성에 이걸 빼놓고 실험하면 섭하죠. 이 정도는 이겨야지 뭐 좀. 준비해서 다닌 거야? 흡수사.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다 들어가. 야, 이게 훨씬 더 확산이 잘 된다. 이거 보면 확산 안 되고 밑으로 이제 푸네만 물기가 있어, 물기가. 궁금해서 가져. 얼굴 화끈거려도 참아야 하느니 준비성 철저한 직원들 뭔가 또 꺼내는데 케첩은 내가 준비했네? 저기 케첩. 뿌려 보시죠. 등산할 때 흙이 묻는다든지 흙탕물이 이렇게 묻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오염이 안 되고 그냥 털어져 나가는 그런 기능을 원하는 거지 지금. 아웃도어 의료는 움직임이 많으면 물론 각종 불발 상황이 많은 스포츠 활동에 입혀질 옷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과 재료를 통한 실험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만 했다. 등산할 때 벌어질 수많은 가능성을 모두 상상해보는 것은 필수. 냄새는 또 남아있네. 오염 물질을 다 튕겨내고 전혀 닦아냈을 때 흡수가 전혀 안 돼서 발수 가공도 돼 있는 거야? 발수 가공. 발수 한번 해볼까? 오, 콧무기로 물을 마구 뿌려 원단을 흠뻑 젖게도 만들고 발수 정말 잘 되네. 그 방호도 되고 그리고 뭐 이거 만약의 상황을 대비 뾰족한 도구로 원단을 긁어보기도 했다. 실제로 이렇게 긁을 일은 없지만 이렇게 가벼운 소재가 흔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거 방풍 성능은 완벽하게. 100% 방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얇은 원단이 방풍이 돼요. 소속도 되면서 그러면- 방풍되고. 우리 한번 증명을 좀 해봅시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비교 테스트 극과 극. 방풍이 안 되네 저거는. 네. 이걸로 하면 얇지만. 바람이 아예 나가지 않아. 소리가 맞을 때는 확실한. 이렇게 찾은 원단이 바로 방수가 잘 되면서 땀이 잘 배출되는 고텍스와 통풍이 잘 되고 땀이 잘 배출되는 폴맥스. 산행을 하게 되면 계속 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땀이 나는데 밖에서는 비가 와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 우비 같은 걸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에 있는 땀이 밖으로 안 나가겠죠. 겨울 같은 데는 그게 땀이 마르면서 체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이포서미아 같은 그런 현상을 해서 죽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고어텍스 같은 소재는 이런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는 과정에서도 외부로부터 자기의 신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내부를 자기 몸을 가장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특히 고어텍스 같은 소재가 없다면은 요즘같이 뭐 에베레스트에 매일 한 명 한 달에 수십 명 올라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샘플 낸 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이게 이번에 투수 성능인가? 근데 이거 찾은 원단을 활용해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봤다. 이번에도 역시 직접 실험, 대상은 물론 직원이다. 잠깐 이게 모자가 필요했어요. 모자. 비늘 위 무늬가 물을 더 빨리 흘러내리게 한다고 막. 안에는 확실하게 깨끗해요. 전혀 볼 게 없고요. 모자 안에 보면은 하나도 없네요. 땀을 많이 흘리는 스포츠 활동 의료인 만큼 통풍성이나 땀이 잘 마르는지에 대한 실험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번엔 고기능성 투습 방수에 관한 실험. 외부 습기는 막아주고 땀으로 생기는 수증기는 밖으로 내보내주는 기능에 관한 실험이다. 한번 손을 한번 대봐. 그래도 이게 더 느낌이 들지? 느낌이 들다. 봐. 물기가 없지? 다운 자켓을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여름에, 그러니까 다운이 이제 겨울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름에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여름에 그 더운 다운 자켓을 입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막 자면서 막 굴르잖아요. 보통 비비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찰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정전기도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땀띠가 났고 잠을 못 자고. 한편 디자인을 위한 작업의 첫 단계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령별, 성별, 색상 선호도 분석부터 시작됐다. 그래도 여성분들은 연두나 마젠타나 핑크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아직은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 남성분들도 요새는 약간 비비드한 색깔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묻혀지지 않죠. 비슷해 보이는 등산복, 취향은 제각각이었다. 디자인실에서는 패턴 작업에 돌입, 등산복으로 각인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고 다이나믹한 감각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등산복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멀티형 아웃도어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비자 조사를 해봐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코롱 스포츠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다른 용도로 입으려면 이게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등산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배제를 하자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젊은 타깃층에 걸맞게 실용적 기능을 가미한 MP3 재킷도 개발됐는데 이거는 락이 걸린 거예요. 라디오 이거 스피커 같은 거 연결 받고 막 해가지고 해도 되게 좋겠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입어봐서 피팅감이나 여기 아까 등탁할까 뭐 이런 거나 한번 해보지 뭐. 후드형 디자인으로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게 한 외관성의 느낌, 후드형 한 것도 약간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장된 MP3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성 재킷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등산복으로만 각인되어 왔던 코롱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는 업그레이드된 리뉴얼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었고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려던 회사 측의 바람은 가시적 효과로 보이기 시작했다. 타깃층을 공략한 제품의 기능성과 디자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것. 처음에는 등산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운동할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조깅을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작업이 모여 성공을 이룬 코롱 스포츠의 리뉴얼 작업.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는 눈과 새로운 것에 발맞춰 오래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코롱 스포츠가 2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야,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젊어지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나 뭐 브랜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이제 이를 위해서 특히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 어떻게 좀 어떤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디자인에 신경을 쓰시는 노력에 대해서. 예, 저희가 최근 뭐 네.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네. 특히 이제 그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라고 꼽히는 아릭 랩이라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하고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컬래버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트랜지션 라인이라는 신규 라인을 좀 출시를 했고 또 영국의 그 세인트 마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패션 스쿨이죠. 예. 그쪽 학생들하고 저희 공모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뭐 어린이, 커플, 여성 이렇게 세분화하셨는데 이것을 디자인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셨나요? 세분화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웃도어도 페미니즘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그 어린이 분야에서는 재미, 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영국의 세인트 마틴 스쿨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블랙, 레드, 뭐 그린 이런 그 계통의 컬러를 썼다면 저희가 파스텔 톤의 그 아주 부드러운 컬러들 이런 것들을 더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커플들을 위해서 남녀가 같은 유사한 디자인에 또 유사한 컬러를 그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디자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영국의 그 세인트 마틴과의 협력에 있어서 만화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를 거기 어떤 분이 제시를 했나요? 만화를 그리자 옷에다가. 그거는 저희 상무님께서 그렇게 한번 캐릭터를 개발을 해보자 그런 그 제안을 하셨고 그러고 보니까 상무님이 굉장히 만화 캐릭터 비슷하세요. 아톰 같으세요. 원래 저 까치를 이현세 씨를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이현세 씨의 작품을 좀 의뢰해서 그 티셔츠도 만들었고 제가 좀 까치 닮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까칠해 보이세요.
skin. 나이든 브랜드를 혁신시켜라. 스포츠용품의 전문 기능성을 업그레이드시켜 브랜드를 젊게 만들었던 마케팅 성공 전략. 매출은 고정 마니아부터 시작된다. 고정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등산학교부터 섭외운동까지. 하지만 어느 기업이나 잊지 말아야 할 마케팅 전략의 정수가 남아있다는데 지금부터 그 마지막 비법이 공개됩니다. 요즘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오롱 스포츠에서는 공익 마케팅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표적인 것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2003년에 그 브랜드 런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세이브 더 포레스트라는 이 숲을 살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이 코롱 그린 마운틴 봉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그 특정 지역에 모여가지고 네. 이 산악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 월별로 이제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고객들하고 같이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코롱 스포츠의 마케팅 철학과 성공의 아이디어가 담긴 마케팅 보석 상자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다른 회사의 기업들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많이들 이제 귀 기울여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옆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배가 불러요 지금 이게. 그래도 좀 부피가 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있는지. 아,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네요. 예. 일단은 DVD가 있습니다. 네, DVD가 하나 있고 CD죠. 요게 이제 굉장히 냄새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군화가 있습니다. 네, 군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 하나 있네요. 네, 사진. 요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장 한 장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진의 내용은 저희 사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 직원이 성금을 보태서 그 도움을 주었던 그런 그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사회공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생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는 가제트입니다. 형사 가제트의 DVD인데. 길어라 가제트 8 가제트. 그렇습니다. 가제트 형사의 그 자켓을 보면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그 아웃도어는 그 극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 세이버 자켓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그 극한 상황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군화는 사이즈 하나에 볼이 다른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아, 군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등산화 한 사이즈에 볼이 다른 등산화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볼이 넓어서 사이즈를 못 맞추시는 우리 고객들이 불편함을 그대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해소를 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읽기 어려우면 변덕스러운 짝사랑하는 여인 같은데요. 한편 하나에 빠지면 꼭 그 물건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 하나에 열광하는 마니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회사는 TV 광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산악인들의 등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좋은 제품 만들어내면 너희들이 좋은 제품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고객들은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찌 보면 경쟁자도 좀 적고 또 그 당시에 시장 자체가 어떤 기능 위주의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보다는 R&D 쪽에 더 많이. 그런데 젊은 브랜드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30여 년 만에 광고를 내놓았다. 언론이 먼저 놀랐던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아웃도어로서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정 고객들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조금 젊은 고객들을 한번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광고나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30여 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회사 이미지. 어쩌면 한계가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뛰어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다짐은 장애를 극복한 연예인 강원래와 맞닿았다. 후천적이잖아요, 강원래 씨의 그 장애가. 근데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선 그런 부분들, 그 도전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가슴 뭉클하게 와 닿았던 부분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도전 정신, 청년 정신하고 맞아 떨어진다. 사실 TV 광고를 하지 않던 30여 년간 회사는 광고 비용을 마니아층의 활성화에 사용했다. 1980년부터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산 정상에 회사의 깃발을 꽂으며 산악용품과 원정 비용 등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등산학교. 1985년 6월 43명으로 시작된 등산학교는 우리나라 등산인의 정규 교육과 다른 정보를 준다는 취지로 기초부터 암벽반, 동기반까지 진행됐다. 2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년 진행되어 온 등산학교 기수는 벌써 46기를 넘어가고 전문 산악인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강사진을 구축하면서 회사는 튼튼한 등산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등산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총 한 9천여 명 됐었는데 북한산 인수봉, 동원산 선인봉, 설악산 우리나라 전문 산악인들이 등반하는 대상지 어딜 가더라도 항상 코릉등산학교 졸업생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거의 한 반 정도는 저희 등산학교 학생 출신들이 전문 등반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또 해외 원정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산악운동 이렇게 전문 산악인들의 운동에 어떤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른발 올라가면 심지어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들은 등산학교를 필수 코스로 졸업해야 할 정도로 제품을 팔기 위해선 직접 제품을 사용해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등산도 전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렇게 쌓여온 인맥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이어졌다. 장기전이라고 생각한 스포츠 마케팅이었기 때문. 등산학교 출신 우주인 고산 씨가 각광받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고산 씨가 우주인이 발탁된 이유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고산 씨가 등산을 했기 때문에 등산이라는 게 모험, 불확실성 갖다가 어떤 추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주와 같은 우주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고산 씨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돋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우주인 고산도 탔을 빙벽. 회사는 전문 인력의 양성소를 만들기 위해 매년 빙벽대회도 서슴지 않았다. 이 또한 마니아층이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 대중들에게도 기회를 열었다. 스포츠웨어를 입고 착용할 수 있도록 사진 마니아들에게 신청을 받아 숙박비와 식사비를 제공하고 여행기를 받기도 한 것. 고객들이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매니아가 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홍보를 원한 것도 아닌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주변에 들은 사람들이 동호회 사람들이나 같이 또 그 이벤트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저희 브랜드 고객과 매니아층 그 모토는 애프터 서비스에서도 같았다.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아끼시는 건데 이게 10년 전에 사셨대요. 그래서 97년인가 사셨는데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낡았어요. 이런 데가 지금 파손이 됐네요. 파손 부위가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도 지금 파손이 됐는데 이제 라벨 같은 걸 처리를 해드린다거나 여기도 또 하나가 이제 회사는 마니아층을 잡기 위한 장기간의 프로젝트 속에 애프터 서비스도 접목시켰다.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정품이 분명하다면 세월이 흘렀어도 성심성의껏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젊은 브랜드로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은 고객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헌 가방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보일 만큼 많은 부분의 수선도 두말 않고 고쳐주는 회사의 배려에 기대 않고 기다리던 고객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데, 개인 택시 하시면서 양봉을 같이 경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저희 고아텍스 자켓을 입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벌들을 관리하시다가 그 발수력이 떨어진다고 저희한테 제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방수 코팅을 해드리고 제품을 발송시켜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고맙다고 또 이렇게 벌꿀, 직접 치신 벌꿀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그 고객분들이 산을 좋아하고 아웃도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정에 호소하는 브랜드라 저희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그렇게 마음으로 쌓아온 마니아층을 활성화시켜야 했다. 또한 공익성 있는 후원으로 이미지를 업시킬 기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회사는 북극 타산과학기지에 매년 북극 체험단을 보내는 행사를 진행한다. 2007년 7월에도 27명의 체험단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캠프를 열고 북극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그런 극한 조건에서 저희 세종기지 대원들이나 다산기지 대원들이 외국 제품을 의류와 용품을 착용하고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고. 2007년 4월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과 혼혈인들이 히말라야에 오르는 행사가 진행됐다. 외국 제품보다 우리나라 스포츠웨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던 시작과는 달리 이제 회사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 후원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보람을 찾고 있었다. 절단 장애인 캄보디아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래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반 옷을 입었을 때랑 저희가 지원했던 기능성 원단을 입었을 때랑 너무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한 기능성 원단을 가지고 만든 옷들은 땀이 나면 그냥 벗어서 세탁하고 털면 한 10분, 15분 정도면 마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아직도 평상복으로 구입해서 입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 직접적인 홍보 광고를 피하면서 공익성의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회사의 전략. 백혈병, 심장병 환자들과 프로이웃을 위한 각종 티셔츠 판매 사업과 연탄 나르기 등은 이미 입소문이 파다할 정도라고. 첫 번째로는 기존 고객들의 이미지를 유지시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고객들, 그 매니아층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뭐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프로모션과 후원으로 언론과 일반 대중들 사이의 시장을 활성화시킨 회사. 살기에 바빴던 7, 8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텐트, 가방, 전문용품을 사용하는 스포츠 인구를 셀 수 없을 정도. 공익성을 살려 기업 이미지를 살리면서 마니아층을 잡기 위한 회사의 전략은 이제 대중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 잘 봤습니다. 어몽길 씨부터 해서 뭐 유명 산악인이라면 뭐 다 코롱 스포츠 옷을 입으셨는데, 고산 원정대 지원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 30년간 50여 회 정도 해외 원정 등반을 지원했습니다. 예. 근데 그 등반이 가지는 의미가 또 그분들이 쓰시는 제품이 저희의 기술력이나 노하우 또 저희 브랜드가 가지는 도전 정신을 거기 가서 이제 표출하고 오시는 부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거기 가서 사용을 하신 이 경험담이 또 저희 제품을 기능을 더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만이 아니라 유익한 정보까지 주고 계신데 보통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계세요? 저희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보물창고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우투 등산 교실이라고 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산행을 잘 다녀야 되고 이런 그 등반 기술서부터
또 우리 고객분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생생한 그 지역의 정보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곳이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스포츠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회사는 좀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미 유명 스타가 된 그런 선수들에 대한 후원보다는 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리고 또 장래 가능성이 있는 이 젊은 선수들을 좀 육성해서 발굴해가지고 그런 대회나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 그 고교 구간 마라톤 같은 대회를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스포츠 마케팅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스포츠 마케팅은 88 서울 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것이 기업의 큰 PR이 되고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에 골프 신동이었던 타이거 우즈 선수가 마스터스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스폰서였던 나이키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 증대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박세리 선수,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그 스폰서 기업이 수천억 원의 광고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기업에서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효과를 지금처럼 좀 전에 어떤 타이거 우즈처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타이틀 스폰서라든지 또는 유니폼에 상표를 부촉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정 표적 시장에서 프로모션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스포츠 중계나 보도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오디언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또 공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등산이나 또는 마라톤이나 인간의 극한의 환경을 체험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스포츠 용품에서 기능은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더 빛나게 하기 위한 노력들. 자, 함께 보시죠. 서울 관악산을 향해 연인처럼 걸어가는 남녀. 공기 쾌적하고 햇빛도 좋다.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 그러나 데이트는 노. 관악산 정상까지 관찰할 것이 따로 있다. 조준이야. 등산용품의 새로운 변화를 쪽집게처럼 짚어내겠다. 일반 스타긴 성미영. 이들은 다름 아닌 필드 타스터. 신발부터 바지, 자켓, 등산 배낭까지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착용하고 등산을 해본 뒤 예리한 평가를 남기는 일반인들이다. 산을 오른지 싶은 두 사람의 숨이 가빠질 즈음. 난 딱 그냥 가볍고 등에 상해가 점점 더워져요. 점점 이제 산을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땀도 나고 열기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햇빛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겉옷이 좀 많이 더워. 드디어 중간쯤 다다랐을 때 배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일반 배낭이랑 다르게 이렇게 안에 홈이 파져 있어서 등에 이렇게 딱 닿는 느낌이 좋았고, 여기 이렇게 골이 파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 밀착돼서 덥지 않은 그런 게 약간 좋고, 여기 제품의 문제에 대해 사진도 찍어보고 카라 부분이 많이 높아서 시선을 돌렸을 때 턱 같은 데가 찔려서 걸리거나 쓰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 좋았고요. 좋은데 땀이 날 때의 느낌, 편리함과 불편함까지 예리한 지적이 이어지는데 혹시 잊을세라 꼼꼼한 메모까지 잊지 않는다. 신발 한번 물에 담가볼까요? 편하기는 했는데 네. 그 물에도 방수력이 얼만큼 될지 진짜 담가볼게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일반 동호인들은 세심하게 짚어내기 시작한다. 등산화의 안전성, 바지의 방수력 등 직원들도 읽어내지 못한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필드 타스터들. 털면 다 털려서 안에까지는 물이 젖지 않는 것 같아요. 촉촉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드디어 2시간여의 산행이 끝나고 정상.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바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신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안감이 소재가 좀 이렇게 솜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라올 때는 좀 더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덥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퍼가 조금 이쪽 지퍼가 좀 불편해요. 네. 급하게 꺼낼 때 일반 옷과 다르게 지퍼가 반대로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급하게 주머니에서 뭔가를 찾을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땀 흡수와 방풍성, 박음질과 지퍼의 높이, 각도까지 체크한 필드 테스터들은 집으로 돌아가 사진과 함께 제품 사용 후기를 남긴다. 제품화되지 않은 기획 제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회사로서 모험이기도 했다. 한 사람이 하셨으면은 간과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집단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시니까 빠짐없이 참 잘하시고. 그랬다. 회사의 모험심을 동호인들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답처럼 엄격하고 친절한 제품 후기들이 올라올 때마다 직원들은 감탄과 고마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땀 흡수와 방풍성, 겨드랑이 땀 흡수와 주머니 위치에 대한 조언을 참고해 옷들이 탄생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라는데. 시제품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뭔 이런 제품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시제품이니까 뭐 색상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막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내느냐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러는 거야. 이거는 어느 브랜드에도 시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데는 없다. 시제품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이때까지 우리들이 얘기하면 이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어떤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반박을 주시고, 특히 이제 여성용 배낭인데 고객이 일일이 어떻게 했을 때 뭐 어깨가 걸리고 이 길이는 여자 허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짧아야 되고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일이 겪었던 걸 다 엄청나게 상세하게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분 때문에 여성 배낭이 많이 좋아졌고. 제품 수정을 위해선 직원들도 달려야 했다. 바쁘지? 수연아 잠깐. 나 너무 바쁜데. 우리 이번에 샘플 자켓이 나는데 이렇게 한 번만 입어가지고. 또 날씨나 수현 씨가 입어줘야지 또. 샘플이 나오면 직원들은 사내 필드 테스터가 돼야 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일단 피팅감은 좋고요. 팔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의견들은 개선 사항에 포함되었다. 일반인의 시각도 필요했지만 전문가의 시각도 필요했던 것이다. 등산학교 강사들이나 아니면 전문 클라이머들 있지 않습니까? 고명씨 같은 그런 분들에게서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시각에만 바라보거든요, 제품을.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등산학교를 나왔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 테스트를 하지만 저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은 어떨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실까? 1973년부터 고민해왔던 제품의 전문적 기능과 대중적 기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은 제품이 갖춰야 할 기본을 놓치지 않겠다는 초심 전략에 있었던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등산 참 좋아해요, 교수님. 네.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등산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하냐면요. 일단 배낭을 준비를 하죠. 네. 거기에 물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뭐 과일 같은 거 집어넣죠. 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듣기 위해서 또 거기에 또 오디오 같은 것도 집어넣습니다. 조그만 거. 네. 그럼 무거워요. 그렇죠. 예,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네. 좀 가벼운 그런 거 없습니까? 소재도 가벼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소재보다 예. 한 15% 정도 무게를 줄인 그런 소재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생산하는 곳에서는 봉제선을 없애서 붙임으로 인해서 좀 더 무게를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소재에서는 항공기 만드는 소재로 스틱을 만든다든가 텐트 폴을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소비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시간이 항상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긴장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떠한 질문을 할지 사실 모릅니다. 이 일반인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두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교수님. 그럼 거리의 시민들께서는 코오롱 스포츠의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함께 보시죠. 등산복은 계절에 따라 다 따로 있나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흡습 기능이라든지 속건 기능 같은 이런 땀 배출이 용이한 소재로 된 제품들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겨울철에는
좀 추위에 견디기 위한 보온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시즌 계절별로 좀 다른 제품들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도어 제품들은 왜 비싼가요? 아웃도어 제품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소재와 첨단 봉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비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또 빠져서는 또 안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또 교수님의 또 일목요연한 정리. 요거 없으면 이거 이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하나만 합니다. 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스포츠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시장 선도력을 발휘했다는 점과 공익 마케팅이나 각종 스포츠 이벤트 후원을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획득했다고 하는 점이 아주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포드사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고객 중심 사고는 곧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일 겁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